네, 요즘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핫한 거는 바로 민식이법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민식이법 얼마 전에 통과가 됐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지난 2019년 9월에 그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민식분이 차량에 치여가지고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민식이법이 발의돼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 건데요. 그 주요 내용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이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이 교통 안전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만 발생한 사고가 모두 그 440건, 또 그중에 그 6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아마 자체적으로라도 좀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미 통과되기 이전부터 지자체들이 서울시와 같이 뭐 다양한 이제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관내 이제 모든 초등학교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제 음성 안내 시스템이나 그 옐로우 카펫 같은 이제 각종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찰 역시 그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그 경찰관 620명을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고 하니까 그 앞으로 조금은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죠.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민식이법 자체에 대한 그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 법만으로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럼 인식이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상당히 과중한 처벌이죠. 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운전자를 처벌하는 이렇게 대폭 강화된 법안이 공개되니까 이제 어린이 문제가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과실 사고인 이런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법정형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그 징역에 처한다는 그 특가법 개정안의 형벌 규정은 그 지난 윤창호법 알고 계시죠? 그 개정으로 그 처벌 기준이 상향된 그 음주운전 치사 사고하고 되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실수 한 번에 무기징역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반기를 드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뭐 자녀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3년 이상의 징역이 과중한 처벌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좀 않을 것 같긴 하죠. 네, 뭐 징역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이제 안전 의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검찰의 이제 구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법원에 선고하는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그렇게 높다는 의견이 반드시 옳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처벌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처벌 수위가 조금 높아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더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조심하기 마련이잖아요. 뭐 징역 1년보다는 2년, 3년이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법정형을 가중한 그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35% 정도 감소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호 조치 의무를 잘 이행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감경될 여지도 있는 거고요. 뭐 우리가 법안을 개선할 때 근데 선진국들의 이제 사례를 참고를 하기도 하니까요. 일단 해외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사례 중에 그 스웨덴의 사례가 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린이 사망자가 10만 명당 2.5명 수준으로 이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스쿨존에서 한 발 더 나간 그 홈존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홈존에서는 차량 통행은 완전히 금지되고 또 이제 주차장은 마을 외부에 설치되고 또 학교 주변의 도로는 그 20cm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해서
차량 진입을 막고 또 차선도 강제로 줄여서 차량의 속도를 좀 감소시키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네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스쿨존 내 이제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제 이하로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연방에서 제정한 교통안전시설 편람을 보면 이 대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그 차량의 이제 통행이 어린이의 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대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참고로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이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보다 이제 2배의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속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전멸 신호를 보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그 안전 속도를 이제 준수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이나 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30km예요. 그 독일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300m가 스쿨존이고 이 구역에서는 그 아이들이 초당 0.5m를 간다 이렇게 놓고 그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 신호를 그 파란불이라고 하죠. 이 파란불 신호를 길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속재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이중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도로폭을 줄여서 이제 과속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은 여기 못 가겠네요. 이제 쿵찍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방지턱 넘어가면서 그렇죠. 이제 쿵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앞에 범퍼 날아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쿨존 반경이 조금 더 넓습니다. 이제 500m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한 속도도 시속 20km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핀 사례들 중에 가장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안전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해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쿨존 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안전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안전 대책이 좀 그 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 하준이법 외에도 해인이법, 하름이법 등 그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들이 그 많이 있죠. 그 하나하나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해인이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혜인이법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던 이제 5살 혜인이가 제동 장치가 이제 풀려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차량에 치여서 이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제 현재 이 법안은 3년째 아직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른의 실수로 그 한 아이가 생명을 잃었어요. 그 당시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 아이의 외상 여부만 확인하고 응급 조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시 뭐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들께 보낸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제 아이가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뭐 특별히 외상이 없고 그냥 조금 놀란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도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가 당장은 겉으로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너무 이제 방만하게 이제 대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이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이제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응급 의료 시설 기관으로 옮기도록 이제 하는 해인이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지금 계류 중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혜인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제 하준이 사건입니다. 하준이도 한 어린이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그 운전자 없이 비탈진 노면을 따라서 움직인 차에 치여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죠. 관련 사건들이 모두 이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애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이제 하준이법이 이제 그 주차장 개정법도 이제 발의가 됐다가 이제 최근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우리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그 피해자 그분들의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발의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 법안 그 이름 달라요. 그건 다르고 이건 저희가 그냥 편의상 부르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뭐 최진실법, 뭐 민식이법, 해인이법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 실명을 붙여가지고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법안에 관련 당사자의 이름을 붙이는 거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그 2차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족들이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경우도 꽤 있기도 했죠. 저도 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데요. 근데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이 계속 붙여서 다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또 바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친구들이 그런 같은 뜻을 모았던 것 같아서 뭐 그런 경우에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국회 계류 중인 어린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 혹시 매년 여름에 항상 이렇게 또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 관련 사고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아이들 방치 사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여름만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이 차량에 타고 있는지 아닌지 그 확인하지 않고 그 책임 교사가 내려서 그 아이가 갇혀서 사망하거나 아무튼 뭐 심한 상해를 입는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고를 통해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텐데요. 문제는 그렇게 매년 뉴스가 나오고 사건이 터지는데도 별로 개선되지도 않고 해마다 이제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음이법도 좀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음이법은 2016년 광주의 한 특수학교를 다니던 당시 8살 한음이가 그 동행교사의 방치로 통학 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뒤에 이제 발의된 법안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관련 기관의 이제 기관장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이제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 다시 그 운전기사는 또 관련 기관에게 또 책임을 넘기고 뭐 이렇게 뭐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그 실상이라든지 책임이 결국 명확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좀 안타까움을 발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운전자나 그 운영자에 대해서 그 처벌이 고작 2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거. 근데 그 지금은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서 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그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이제 처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서 이렇게 유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제 차량에 남아있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뭐 이미 도입을 한 경우도 있죠. 네, 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바로 운전자가 그 시동을 끈 뒤에 통학 차량 제일 뒤에 있는 이제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 전조등이 꺼지고 이제 또 차량을 이제 시정 장치를 이제 잠글 수 있는 등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 잠들어서 차량에 방치되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반면에 사고를 당했지만 그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 지난 5월에 한 그 사설 축구 클럽 그 통학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그 통학 차량이 그 과속 및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탑승해 있던 아이들이 그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 좀 되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안이 바로 태우 유찬이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탑승 통학 차량을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이제 포함시키는 내용인데요. 학원 버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아이가 타고 있으면 어린이 통학 차량에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그 법적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민식이법, 하준이법, 태우 유치원이법 이렇게 세 법을 묶어서 최근 뭐 언론들에서는 이제 국회 상황에 빗대어서 유치원 3법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뭐 그나마 민식이법이나 이제 하준이법은 최근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두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또 이를 시정하고자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또 다시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